게요. 자, 오늘 이제 1차, 2차 방정식, 방정식 첫 번째 날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등식의 큰 맥락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항등식과 방정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방정식을 풀 차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찬찬히 1차 방정식부터 오늘 2차 방정식까지 해법에 대해서, 오늘은 해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날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로 중요한 이제 2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천천히 볼게요. 일단 1차 방정식 해법인데 1차 방정식 해법은 사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랑 B랑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양변에 내가 더하기 M을 해도 같아지고 빼기 M을 해도 같아지고 곱하기를 해도 같아지고 나누기를 해도 같아진다. 이게 등식의 너무 당연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나눴을 때 있지. 나눴을 때 또 같아지긴 하는데 얘는 0으로 나누는 거는 수학에서 완벽하게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있잖아. 여태까지 바라봤던 그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AX 더하기 B, AX는 B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것만 다뤘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있잖아. 그냥 숫자로 딱 주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이 숫자로 양변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해. 그죠? 나눠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제부터 너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AX는 4입니다.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왜 문제가 돼?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럼 얘한테 보자마자 X는 A분의 4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뭘까? A가 0인지 아닌지를 몰라요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함부로 이제 여기 있는 얘에서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약분 될 거고 x는 뭐가 돼요? 2가 돼요. 이렇게 풀었던 게 이제 가능했던 얘기인데 이제는 최고차항,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에 문자를 줘버리면서 여기는 얘를 함부로 나눌 수 없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AX는 B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A라고 하는 게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먼저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양변을 똑같이 나눠도 되니까 A분의 B입니다라는 이렇게 하나의 근을 가져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내가 여기는 얘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나눌 수 없으니까 얘는 사실은 이 상태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바라봐야 되고 A가 0이었으니까 여기다 0 이렇게 박아버리면 얘는 지금 0은 B입니다가 돼버린 거잖아. 그죠? 0은 B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첫 번째 뭐냐면 B도 0이었어요 라는 상황과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었어요 라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B도 0이었다면 얘도 0이었던 거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좌변 0이고 우변 0이니까 무조건 성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해는 어떻게 된다? 해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해줘. 해 자체가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상황이면 얘가 0x는 b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0은 똑같이 b인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해는 없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방정식을 푸는 데 있잖아. 답이 몇 가지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A가 0이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넘겨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A가 0인데 B가 0이야. 그럼 얘는 해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그럼 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날 해는 모든 실수예요. 해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입니다 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불능입니다 라고 불러요.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이 부정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네거티브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부정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얘는 정할 수 없어요. 정할 수 없어요. 왜? 개 많으니까. 이런 느낌. 오케이? 개 많아서 정할 수 없어. 이런 걸 가지고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에서도 이런 말이죠. 부정방정. 아니 뭐야. 투부정사 이런 거 있지. 맞아요? 걔네 투부정사는 용법 자체가 되게 많잖아. 그지? 하나로 딱 한정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은 많아요. 특히나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개 많아요.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불능은 말 그대로 뭐야? 불가능해요. 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AX는 B라는 이 방정식을 하나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해서 A가 0이면 B가 0이 아닐 때랑 B가 0일 때 해서 총 이렇게 세 개의 해가 나온다. 세 종류의 해가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 세 종류의 해가 나온다. 이제는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나눠버린다고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뭐야 이게 해가 왜 이렇게 많아? 되게 간단. 우리가 처음 봤던 1차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너무 당연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중이야?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니까. 맞아요? 나눠줄 때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0이 아닌 0으로 나눠주는 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전으로 가서 필수 예제 1번으로 가보면 얘는 어떤가요? 봐봐. ax-bx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당연히 얘를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a-b의 x 이렇게 만들 거고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a-b에다가 a 더하기 b예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나게 이런 걸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약분의 의미 자체가 보니까 양변을 a-b로 나눠준다라는 의미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진다는 건 원래 양변을 a-b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없어졌던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A가 B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때 X값은 그때는 약분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요게 하나의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A가 뭐였다면 A가 B였다라는 이런 가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도 여전히 뭐가 돼? 0이 돼. 그러니까 얘는 0x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의 경우가 되는 거야. 해가 개만하신다.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이제는 여기 나눠줄 때 항상 최고차항의 수가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거는 습관적으로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 다시 최고차항의 수가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0인지 아닌지 대한 생각을 항상 습관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가지고 함정을 되게 많이 파요. 이게 1차 방정식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 나중에 가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마찬가지. 최고차항의 수가 문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걔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서 두 번째. 자, 이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일단 이거 전개해 볼까요? p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그지? x p 플러스 3 먼저 쓰고 마이너스 8x를 넘겨서 플러스 8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p 더하기 1이랑 그다음에 p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잘 써놓고 함부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함부로 나눠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일단 0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and 그 다음에 p가 모두 아닐 때 마이너스 3도 아닐 때 이런 상황일 때라면 얘를 넘겨도 괜찮은 거니까 그때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p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해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받아봐야 되지. 그죠? 그럼 P 전체 중에서 지금 이거랑 이거 두 개만 딱 빼놓은 상황이니까 요거인 경우와 마지막 세 번째 P가 마이너스 3인 경우 이렇게 딱 세 개만 알아보면은 전체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얘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불능이 된다. 다시 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땐 어때? 여기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x에 뭘 넣어도 상관없을 거야. 얘는 부정의 경우 된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이런 느낌으로 1차 방정식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걸 푸는 방법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지 결국 뭐였어? 등식의 성질 때문이었어. 특히나 나누기에 대한 성질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2개 있네요.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이 정도는 다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 해주면 되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항상 분류를 할 때 느낌은 그냥 노가다 느낌이지 그게 어렵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마찬가지. 이제 1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안 쫄기로 했었죠. 그죠? 안 쫄고 이제 뭐 하기로 했었어? 그냥 귀찮아도 그냥 좀 분류해서 그냥 하나하나 간단하게 정리,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있으면 여기는 이 절대값이 있네. 나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궁금해야 돼. 뭐가 궁금해야 돼? 저 절대값 안에 있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제 부호가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부호를 몰라요 라는 상황이면 당연히 뭐 해줄 거야? 분류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분류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보통 등호도 필요하니까 등호는 크다 쪽에 박아준다 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면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된다고? 절대값이 사라지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못 푸는 사람 없잖아. 그지? 이거 못 푸는 사람 없어. 그 다음에 3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3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 못 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없어. 그냥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고 이런 경우일 때는 이런 방정식 풀면 되고 이런 경우일 때는 이런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4x는 0 이렇게 되네. 그지? x값은 0입니다. 근데 0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은 맞으니까 이건 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는 얘는 어때? 얘는 2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얘가 2가 됩니다. 그럼 x값이 뭐야?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그치? 그럼 얘는 해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난 이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해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를 만족하는 x값은 0 하나예요.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고. 자,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절대값 두 개 나오면 뭐 하면 돼? 두 개를 가지고 분류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 하나랑 3 하나 가지고 얘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하고 얘보다 작은지 큰지가 궁금한 거니까 전체의 경우는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거야. 첫 번째는 x가 3보다 커요.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요. 세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다 크다 쪽에 등호 박아주면 된다고 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아놓고 나서 마찬가지 이 범위일 때는 이제 얘 부호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 풀려요. 저기 이제는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2x 더하기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이 방정식 못 풀면은 안 되죠. 근데 이 방정식은 못 풀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x랑 x랑 x가 다 사라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 됐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라고 한다면 x가 마이너스 2보단 큰 거니까 얘는 양수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3보단 작은 거니까 얘는 음수로 나올 거야. 얘는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2x 더하기 2가 되니까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x는 뭐가 됩니다? 얘는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은 요 범위에 들어있는 거 맞네요. 얘는 근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마지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다면 얘도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다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가 지금 2x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 넘겨주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면은 4x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x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작아야 되는데 얘도 그는 아니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는 x는 2분의 3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해되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우리 앞으로는 계속 배울 거예요. 뭐를? 절대값을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갈 거고, 일단 우리는 완전히 기본기에는 적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기는 알고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물론 좀 귀찮긴 하겠지만, 절대값이 많아질수록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함수 쪽에 대한 얘기까지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배우면은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또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요. 방정식에서 절대값 발견했을 때 해결 전략 중에서 좀 쉬운 거 하나만 좀 알려주고 갈게. 이거 뭐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3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자, 이걸 만족하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해서 x가 양수면 x는 3입니다. 그다음에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는 3입니다. 이렇게 되면 x는 뭐야? 3이거나 x는 뭐야?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근을 구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절대값 x가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그냥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냥 요렇게 퉁 쳐버리고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절대값 x가 a예요. a는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요거는 자연스럽게 알아뒀으면 좋겠다. 알겠죠?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도 얘들아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절대값 2x-4는 x입니다. 이렇게 줬잖아. 이것도 그냥 2x-4가 플러스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2x-4가 뭐거나 x거나 2x-4가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넘어가서 x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넘어가니까 x는 3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심플하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아야지. 이유가 얘가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지? 이렇게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한해서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처리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니까 절대값 a랑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대값의 성질이 있잖아. 그지? 그럼 굳이 불편하게 얘들아 이렇게 보지 말고 보자마자 얘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x가 앞에 있는 게 우리 눈에 훨씬 보기 편하니까 저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알겠죠? 이 정도만 하면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 끝.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의 본론 2차 방정식.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봐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해나갈 생각이야. 되게 긴 얘기가 될 거예요. 짧은 얘기가 아니야. 2차 방정식을 다 배우고 나면은 2차 방정식을 왜 배웠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왜 배우는 거냐면 사실 함수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함수의 연결고리를 나중에 만들어 줄 거야 너희한테. 그러면 일단은 2차 방정식을 열심히 다 배워놓고 걔를 함수의 해석의 도구로서 자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방정식 중에서 좀 전에 설명했던 1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 뭘 가지고 해결한다고 했어?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해결한다 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1차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거기 있는 개를 보면서 얘는 어떻게 뭐 양변을 더한다 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x 근을 구해낼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항 방정식 중에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은 딱 1차 방정식밖에 없었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에 도움을 받을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2x 더하기 4 같은 경우는 x가 2입니다. 바로 해결이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었으면 저 방정식은 등식의 도움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A, B가 0이다 라고 하면 A는 0이거나 B는 0이다 라고 하는 저 실수의 성질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A랑 B를 각각 하나의 1차 다항식, 1차 다항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2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죠?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 2차 방정식을 뭘로 만들어서 1차 방정식 2개로 만들어서 그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고 그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원래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1차 방정식만 우리는 풀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하죠. 봐봐.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변형했지. 얘를 얘로 변형했어. 이거를 왜 한 거야? 나는 이 실수의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 형태를 저렇게 변형하는 거고 저 형태 변형하는 걸 우리가 항등식 파트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식을 보자마자 바로 얘를 인수분해할 생각을 하는 건 이제는 멈춰주세요. 그죠? 여기는 얘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풀고 싶은 거니까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 틀로 맞춰주고 싶었던 거야. 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 식을 뭐 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당연히 인수분해 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든다면 얘는 이제 뭐가 됩니다. x-1은 0 또는 x-3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1차 방정식과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서 x는 1이다, x는 3이다 라는 결론을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ABC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 표현은 당연히 뭐겠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결국은 우린 뭘 할 수 있구나. 3차 방정식도 풀 수 있겠구나. 뭐만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지. A, B, C, D 가지고 생각하면 4개잖아요. 그지? 4개로 다 쪼개서 생각하면 4차 방정식도 뭐만 가능하다면 인수분해만 가능하다면 풀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다항식 따라서 인수분해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이든 전부 다 인수분해만 된다면 다 1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럼 선생님 봐봐. 여기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얘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여기는 이 형태를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변형할 수 있어. 괜찮고 얘를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변형하는 것도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이 형태를 만들어서 푸는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x-2의 제곱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0이다라고 하면 얘가 넘어가서 1이 된다.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x는 뭐가 된다?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x 값은 3이거나 또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것도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 생략되어 있던 게 사실은 뭐냐면 x-2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은 0에서 여기는 얘 1의 제곱이라고 보고 x-2 마이너스 1과 x-2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라는 사실이 생략되어 있었던 거야, 사실은. 이해돼요? 그래서 x-2라고 하는 게 x-2라고 하는 게 1이거나 또는 x-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요 사실이 지금 생략돼서 요렇게 된 거니까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도 여전히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랑 똑같은 풀이였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법이다 라고 해서 총 3가지를 배우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차 방정식 2개로 만들어서 풀어준다. 물론 여기서 A, C가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A로 나눠주고 C로 나눠주고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 방법도 뭐라고요? 결국은 합차 공식을 이용한 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다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 근해 공식에 의한 해법 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근해 공식을 만들었지. 열심히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근해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걔를 통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얘들아, 근해 공식은 그럼 뭘로 만든 거야? 일단은 봐봐. 일반적인 요런 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식을 요런 형태로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무조건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는 변형 가능하지 않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이런 형태로 변형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근을 구한 형태가 이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한테 하나만 좀 주문을 해볼게요. 오케이? 지금 해봅니다. 인수분해 공식, 아니 뭔 소리야? 근해 공식,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직접 증명해 봅니다. 시간 5분.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문했던 거는 뭐였어? 이 형태를 어떤 형태로? 요런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이거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주어져 있는 상황, 저 식을 저렇게 변형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기 c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를 일단은 뭘 할 거야? 얘는 0입니다라고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있었어. 일단은 나는 요런 형태로 만들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a로 나눠주고 싶어. 그죠?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줄 거야. a는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입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를 무슨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넘겨주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두고요. 그다음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두고 여기는 얘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분의 c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하면 돼? 플러스. 여기는 얘의 뭘 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반의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의 제곱이니까 이 a분의 b 요거의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얘는 4a 제곱분의 b제곱이다.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이제 뭘로 바꿀 수 있겠어? x 더하기 2a분의 b 요거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그럼 얘는 요거는 이제 뭐 할 거야? 일단은 요 상태로 보기 싫으니까 얘는 일단은 통분하고 갑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된 거야? 아, 요런 형태까지 된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다시 봐봐. 여기서 이거 다음에 A로 나눌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단순하게 외워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단순하게 나는 목표가 쟤였으니까 저런 형태로 그냥 차근차근 변형해 나간다라는 느낌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아,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겠구나?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일단 요거는 2a 전체 제곱이니까 2a분의 라고 쓰면 되고 루트 그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는 얘가 사실 절대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오케이? 그런데 어차피 여기 부호가 두 개 있잖아. 플러스인 거 하나 있고 마이너스인 거 하나 있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였을 때 뿔 맞았다면 마이너스였을 때 마뿔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뿔마 두 개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절대값 굳이 안 달아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얘만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a분의 뭐가 된다? b가 된다. 여기는 얘를 뭐 해주면 통분해주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공식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증명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식을 내 의도대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의도가 뭔지만 알면 식의 변형은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향해서 변형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식을 자꾸 바꿔야 돼. 그럼 이런 게 잘 되려면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겠어? 일단 목적지를 알아야 되겠지. 문제에서 대부분 목적지는 줍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줘요. 어떤 목적지를.
줍니다. 그냥 그거대로 식을 차근차근 변형해 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여기는 얘는 똑같은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도 외워주세요. 알겠죠? 얘랑 얘 둘 다 외워주세요. 안 외워지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너희가 증명을 있잖아 한 5번만 해봐. 그러면 이제 증명하기 싫어서 알아서 외워질 거야. 알겠죠? 둘 다 해보세요 그냥. 그럼 왜 여기는 얘는 왜 2가 빠지게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왜 빠지게 됐는지, 여기는 얘는 왜 지금 여기는 이 상황인데 왜 또 4가 빠지게 됐는지, 2가 빠지게 됐는지 이런 상황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어요. 증명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증명하다 보니 다 외워진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홀수인 상황이랑 여기는 얘가 짝수인 상황에 대해서 얘가 짝수인 상황만 너희는 찾게 될 거야 앞으로. 오케이? 왜냐면 짝수인 상황의 계산이 훨씬 더 편하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 계속 거기는 얘가 짝수이길 바라면서 2차 방정식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계산이 많이 편해지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무슨 얘기까지 끝난 거냐면 선생님이 처음 말했던 건 뭐였냐면 원래 다항 방정식은 1차 방정식만 풀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의 결론, 여기까지 딱 해놓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2차 방정식까지도 이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있으면 얘는 뭐가 됐든 무조건 풀 수 있는 거구나.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풀든 근해 공식을 넣든 할 텐데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근해 공식이기 때문에 얘로 만들어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서 푸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봐봐. 우리가 근해 공식 같은 거를 이제 배우잖아. 그러면은 잘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4x 뭐라고 할까? 8x 더하기 16은 7입니다. 라는 이런 식을 너희가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봤어. 그러면은 일단은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를 넘겨가지고 이제 근해 공식을 구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근해 공식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라고? 여기는 이 완전 제곱식에 의한 얘를 일반화시킨 게 근해 공식이라고 했잖아. 당연히 공식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이 좌변이 뭐야, 얘들아? 이게 x 더하기 4의 뭐야? 전체 제곱이잖아. 오케이? 그럼 x 더하기 4는 뭐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야 라고 사실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해 공식 배웠다고 해서 이제 다 넘겨가지고 무조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9는 0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 안 되네. 여기까지 가야 인수분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왜냐면 여기는 얘가 제곱이 되면은 얘도 지금 제곱수여야지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7이고 얘는 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거든. 그럼 굳이 여기는 얘를 넘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지라고 돌아가는 계산을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을 딱 보면은 처음에 너희가 뭘 해줘야 되냐면 관찰을 좀 해줘야 돼요. 오케이?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해결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돼.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3가지가 있어.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 마지막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입니다. 1번이나 2번 같은 건 눈에 선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은 얘는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로 접근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되게 구구절절하게 하냐면 너희들 나중에 가면 진짜 시간 모자라서 막 허덕허덕 거려요. 오케이?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제 막 시간 모자라서 허덕허덕 거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는 거거든. 이런 쓸데없는 계산들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는 거거든. 근데 이런 계산들이 왜 나오냐면 그냥 단순하게 계속 푸는 연습만 했어. 그냥 문제 푸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식을 관찰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딱 보자마자 일단 넘겨. 는 0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과, 그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무조건 근해 공식이야. 라는 생각과. 그런 생각들로 여태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풀이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런 풀이들까지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게끔 관찰을 좀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풀 수 있고요.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수의 성질까지 이용해서 결국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거나 근해공식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2차 방정식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좀 얘기가 좀 쉬워져. 왜냐면 봐봐 이제 또 우리가 이거 다 배우고 나서 뒤로 가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배울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아까처럼 A, B, C는 0이다를 이용해서 풀 거잖아. 근데 이제는 뭘 해도 되냐면 1차 하나와 2차 하나로 이렇게만 쪼개져도 여기는 얘는 해결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는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도 이 3차 방정식 다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4차 방정식도 2차까지만 쪼개지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다음 시간에 되게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은 풀지 마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근을 구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오늘 실컷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2차 방정식 근을 구해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2차 방정식 근 구하지 마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오늘 너희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어야 돼. 이걸 전달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너희가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근 이제 안 구하고 다른 걸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근 구하는 거, 해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풀고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해주세요. 요거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여기는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 그지? 근을 구해보면은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허근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너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넘어갑니다. 실전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요거는 그냥 정말로 쓸데없이 너희한테 너희 그냥 고생시키려고 낸 문제. 같은 느낌인데 왜 고생시키는 거냐면 그냥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고생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저렇게 돼 있어요. 되게 불필요하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기를 바라냐면 교육과정에서는 얘들아 일단 2번 같은 거, 그러니까 개수가 복소수인 거는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오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나오긴 하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문제집에 가끔 나오긴 하니까 이렇게 허수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앞에 이게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달려 있어, 쓸데없는 게 달려 있으면은 양변에 루트 2-1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얘 켤레죠. 얘를 곱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쟤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마이너스 i를 곱해주세요. 왜냐면 i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i를 곱해가지고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근데 꼭 이거는 그냥 너희들한테 권유하는 사항이지 사실은 필수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자체로도 너희가 그럼 얘는 루트 2 더하기 1이고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는 얘가 2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얘가 1이 되니까 두 개 다 빼기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 라는 걸 너희가 구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너희가 알고 있음에도 굳이 아까처럼 그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쟤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시작하면 편해요. 그냥 이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너희가 고생만 조금 해보면 됩니다. 마찬가지 7-4번 문제는 어때요? 딱 보자마자 또 절대값이 있네요.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다시 선생님이 지금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하기로 했어? 라고 딱 했을 때 첫 번째로 딱 너희가 들었던 생각이 뭐야? 범위 나눠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거보다 한 단계 앞서서 거기 있는 개의 부호를 관찰해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그 범위를 줬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걔를 관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걔가 범위를 몰라. 그럴 때는 분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분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됐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황과 x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두 번째 상황을 가지고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3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3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근만 딱 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그 근의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는지도 꼭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까지 다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답만 구해주면 되는 거.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우스도 마찬가지잖아. 가우스도 뭐 하기로 했어? 결국은 범위 나누기로 했었어. 그지? 근데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x의 범위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얘는 가우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가우스 자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다시 x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x의 제곱이 들어가 있기도 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다 정수가 되는 것들로 다 기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얘가 정수가 되는 거, 저 안에서 정수가 되는 거는 뭐야? 1, 그죠? 얘는 1, 2, 3까지 가능하겠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값이 1일 때 상황과 그러니까 x값이 1일 때 상황과 루트 2일 때 상황과 루트 3일 때 상황 여기가 2였고 여기가 0이었으니까 범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줘야지 저기는 저 0에서부터 2까지 범위를 다 나눠준 거고 그 범위의 대로 차근차근 첫 번째 x가 0에서 몇 사이일 때 1 사이였을 때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0에서 1 사이 제곱하면 0에서 1 사이니까 여기는 이 값은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x제곱 0에서 1 사이면 0이 되겠지. 얘는 x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라는 소리니까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소리니까 얘 그는 0 또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범위는 뭐가 되겠어?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루트 2 사이입니다.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 x제곱이라고 하는 건 1보다 큰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은 거일 테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값은 1이 될 거고 이 값도 여전히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전하잖아. 그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똑같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x-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는 0 또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1은 가능하구나. 이제는 가능한 거.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되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범위로 갑니다. 세 번째 범위. x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루트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자 여기는 얘는 2에서 3 사이가 될 테니까 저기는 저식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요 사이에서는 다 1점 얼마들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의 근을 이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실제로 구해보면 뭐가 될까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당연히 요 범위니까 음수인 건 안 될 거고 플러스인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얘랑 지금 얘네들의 뭘 해야 돼? 대소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을 또 해줘야 돼요. 아유 귀찮네. 그지? 좀 귀찮다. 한번 해볼까? 이게 얼마지 얘들아? 2점 얼마지? 2점 얼마? 그럼 이게 얼마야? 3점 얼마? 그럼 얘는 1점 얼마네? 모르겠지? 조사해야 돼. 알겠죠?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조사해야겠어? 근데 진짜 참 안 좋게 됐네. 지금 1 플러스 루트 5 이거랑 지금 루트 2랑 먼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 얘랑 대소를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아? 제곱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제곱하고 이렇게 빼버려요. 그러면 얘는 4분의 뭐가 돼요? 1, 6 더하기 2 루트 5 이렇게 되니 그냥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2가 됩니다. 그 2는 지금 4분의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2 루트 5가 당연히 2보다 훨씬 더 클 테니까 얘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더 루트 2보다는 큰 게 맞아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또 해야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거 제곱이다. 이번엔 누구랑? 루트 3의 제곱이랑 이렇게 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만 지금 3으로 바뀐 거니까 여기 있는 얘만 12로 바뀐 거야. 12로.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만 뭘로 바뀐 거야? 6으로 바뀐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2로 약분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번엔 3이 루트보다 더 크잖아. 그지? 얘는 음수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더 컸구나.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해요. 여기는 얘는 근입니다. 이렇게까지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하나하나 다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예상으로 때려 맞추면 안 된다. 절대로. 알겠죠? 틀릴 수도 있어. 마지막 4번. x의 범위가 루트 3보단 x의 범위가 루트 3보단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단 작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3이 되겠네. 그지? 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거 가지고 방정식 풀어주면 또 근이 나오겠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주면 된다는 소리.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봐봐. 이 풀이 자체가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자체 하나만 따져봐봐. 어렵니?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것 중에서 좀 귀찮았던 게 얘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요 작업이 좀 되게 귀찮았던 거지.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은 것들의 연속으로 주어져 있는 게 사실 가우스나 절대값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어렵다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제일 너희가 어려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정수가 되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사실. 요거 있지. 그래서 x값을 뭐를 기준으로 범위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만 너희가 스스로 잘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고 그것만 잘 되면은 가우스나 절대값이나 범위 나눠놓고 그냥 기호 없애버리고 그냥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만 접근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너희도 이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얘는 더 쉽잖아, 그지? 요거 하나만 풀어보자. 7-5번 문제 2번. 그냥 요 범위니까는 이 범위니까 그냥 얘는 그냥 1이라고 그냥 해놓고선 풀면 그냥 끝나는 그런 문제였어. 대신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하나 구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죠. 얘는 뭐 범위 나눌 것도 없어서 너무 편한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자 7-5번인가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ax 더하기 bi 다시 a 더하기 bi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 여기 있는 얘 해면은 a-bi도 이 방정식의 해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켤레근이라고 하는 켤레근이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줬을 때 여기는 이 근의 공식을 관찰하면 되게 여러 가지 결론들을 얻을 수 있거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이 x가 이 a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가져. 근데 ABC가 뭐였냐면 ABC가 실수였어. 실수. 그러니까 실계수를 가지는 상태에서 얘가 허근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얘가 허근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여기는 얘의 영향이 있었다는 소리지. 여기는 얘가 무슨 수였다는 소리야? 이게 음수였다는 소리네. 음수였다는 소리. 맞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으로서 활용을 하죠. 다음 시간에 할 얘기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허근이 나왔으면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A, B 얘네들이 전부 다 실수니까 여기는 이쪽에서 뭐가 붙을 수밖에 없어? I가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결과적으로 무슨 A 더하기 BI 형태라면 여기는 얘는 자연스럽게 A-BI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하나의 근이라면 반드시 얘도 다른 하나의 근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다른 하나의 근이라면 여기는 얘도 또 하나의 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항상 세트로 다닐 수밖에 없다. 뭐였을 때? 여기는 얘가 실수였을 때. 근데 얘가 허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A, B, C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로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짝꿍이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자체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뭐 3i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가 막 예를 들어서 얘가 2였어.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얘 켤레인데 얘가 된다? 이건 아니잖아. 켤레 복소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A, B, C가 실수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만 그래서 켤레근이라는 게 성립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거에 대한 걸 지금 간단하게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만약에 무리근이 나왔어. 근데 A랑 B랑 C가 이번엔 유리수였어. 유리계수였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야. 얘가 A 더하기 뭐 B 루트 M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얘는 A 마이너스 B 루트 M 이런 형태가 이쪽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무리수 역할을 할 만한 게 얘밖에 없었을 테니까. 이해되죠? 여기서 이게 유리수니까 얘가 유리수니까 이런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무리근을 가졌는데 유리계수를 가지고 있었어. 아 얘도 그럼 반드시 켤레근이 다른 한 근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가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 한 근이 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i였어요.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근데 여기서 a랑 b랑 c가 실수였어요 라는 전제를 깔아버렸어 라고 한다면 허근을 봤네, 실계수 확인했네, 아 얘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네? 3-i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2였어 라고 해봐. 근데 a, b, c가 이번에 뭐라는 걸 확인했냐면 유리수라는 걸 확인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은 얘가 한 근이니까 그럼 얘의 켤레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다른 한 근일 수밖에 없게 돼. 요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라는 개념 자체가 켤레근 개념입니다. 다시 허근을 봤으면 뭐 먼저 찾아야 돼? 실계수 먼저 찾아야 돼. 다시 허근을 봤으면 실계수인지 아닌지 먼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무리근을 봤으면 유리계수인지 아닌지 먼저 보는 거야. 그게 충족이 됐을 때만 켤레근이 존재하고 켤레근이 확정된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이게 켤레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얘의 해임을 보여라.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보여줬다라고 쳐도 되는데 하나만 더 보여줄게. 되게 쉬운 방법이 또 있어가지고. 잘 봐봐. 여기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볼 거냐면 그냥 Z라고 볼게요. Z. 그럼 Z가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지. 얘는 PZ제곱 더하기 QZ 더하기 R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를 한번 달아볼까 이렇게 바를 달아보자. 근데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다 쪼개지고, 그지? 그럼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P, Q, R은 다 실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얘는 P Z 제곱 Z 바의 제곱 Q Z 바 더하기 R은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이해돼요?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여기는 이 식에다가 Z바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 Z바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다른 한 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증명하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쉬워요. 증명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 밑에 있는 그 7-6번 얘가 이제 무리근에 대한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나중에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보자. 7-10번. 마지막 문제인가 보다. 그죠? 벌써 마지막 문제네. 자, 여기는 얘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복소수 파트에서 좀 유명한 애 있잖아. 좀 유명한 복소수 중에 뭐가 있었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애가 있었죠. 요거 세제곱하면 뭐가 되는? 1이 되는 그런 애다라고 했던 애 있지. 거기는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오메가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그죠? 걔가 얘야, 얘.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여기는 얘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랬어. 여기는 얘를 근의 공식을 한번 써봐요. 그럼 얘가 똑같이 그냥 얘가 나와버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었던 거야. 실제로 여기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였던 거고 이 방정식의 근제.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는 뭘 갖는 거야? 3주기를 갖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가 뭐야? 그냥 오메가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는 뭐야? 오메가의 제곱이야. 여기는 얘는 그냥 1이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당연히 0일 테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를,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오메가 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테니까 얘를 대신 여기다 집어넣어서 실제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하나의 식을 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거기서 또 오메가 세제곱은 또 1이라고 놓고 하나하나 잘 정리해주면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냥 그거 계산해달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거를 집어넣고 전개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얘를 전개해놓고 세제곱 됐을 때 걔를 1이라고 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냥 다양하게 계산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됐나요? 오케이? 다음. 자, 2번 문제 보세요. 얘는 지금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제곱, 2n제곱, 2n제곱, 얘도 2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저기는 저 상황을 어떻게, 일단 P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는 뭐야?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거기는 걔 2n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야. 거기는 걔 2n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요거 두 개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네. 그죠? 마이너스 1에 2n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오메가의 4n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오메가의 2n제곱이 되고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오메가는 지금 세제곱하면 1 되는 애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몇 주기? 3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얘는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와 n이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만 조사해버리면 n이 3k-2일 때와 n이 3k-1일 때와 n이 3k일 때를 다 조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주기성을 가지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뭐니까? 오메가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다음 2를 집어넣어봐요. 오메가 8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뭐가 돼? 1이 된다. 여기는 얘가 오메가 뭐야? 제곱일 거고 여기는 얘가 오메가일 거고 더하기 1이니까 여전히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다가 3을 집어넣어봐. 그럼 오메가 12 더하기 오메가 6 더하기 1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이거 1이고 1이고 1 얘는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값은 n 값이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는 전부 다 0이 나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3이 나오는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요거는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단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요 정도만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되고 3주기를 가지니까 3주기의 성질 가지고 풀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2차 방정식 해법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접근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수학답게 접근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있잖아. 너희들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관점을 좀 써줄 건데 이 관점을 일단은 외워주세요. 알겠죠? 외우란 얘기는 이제부터 너희가 2차 방정식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볼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진짜 중요한 관점이니까 첫 번째 뭐냐면 근 구하지 마. 아까 했던 얘기죠. 근은 절대로 구하지 마세요. 절대로는 아니고 구해달라고 하면 구하는 거고 구해달라는 말이 없었어. 그러면 구하지 마. 알겠죠? 2차 방정식 본다고 무조건 근의 공식부터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근은 제발 구하지 마. 근은 뭐 하는 거냐면 근은 가정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a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뭐라고 할까? b 이렇게 할까? 는 0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 근을 막 열심히 근의 공식을 가지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딱 보자마자 그럼 얘는 이렇게 알파랑 베타야 이렇게 놓을 거야. 이렇게 놓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은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가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관점이야.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관찰을 해야 돼요. 뭘 관찰할 거냐면 개수를 관찰합니다. 2차 방정식은 개수를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개수로부터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개수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나는 이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중에 대표적인 이 예가 뭐냐면 너희가 중학교 때도 했던 걸 거야 아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딴 건 모르겠지만 얘랑 얘를 관찰했어. 지금 봐봐. 얘랑 얘를 관찰해봤어. 오케이? 얘랑 얘를 관찰했어.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자로 준 거니까 나한테 정보를 주지 않잖아. 근데 얘랑 얘는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근의 합 또는 2차 함수를 기준으로는 대칭 축 정도는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한테 뭘 준 거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정보를 준 거잖아. 이거는 개수의 정보를 준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딱 2차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얘는 뭘 줬네, 뭘 안 줬네, 뭘 줬네, 뭘 안 줬네 이런 개수들에 대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너희가 캐치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두 근의 곱이구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구나를 준 거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얘가 무조건 실근을 간다는 보장까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에 되게 자세하게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수에 대한 정보를 자꾸 관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얘들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긴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x제곱 x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지. 그치? 저긴 쟤는 다 똑같잖아. 그치? 저 앞에 붙어있는 저 숫자들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야? 저 개수들을 자꾸 관찰하고 내가 거기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야. 계속 뭐 해라? 관찰해라. 뭘? 2차 방정식 봤을 때 개수를 관찰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정보를 뽑아낼 거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방정식 공통이야. 방정식 공통. 그러니까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방정식이라면 공통으로 해야 되는 생각들. 근을 알면 그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을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봐봐. 여기 ax 다시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야 있는 0이야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여기 얘 근이 만약에 3이랑 5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3이랑 5였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내가 fx라고 어떤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 다항식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 다항식은 어떤 상황이냐면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고 5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 관련된 뭘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니? 인수정리라는 걸 쓸 수 있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근을 알고 있다는 건 나한테 뭐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거냐면 이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야. 근을 알고 있다는 거는 요걸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3을 넣으면 0 되고 5를 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일단 fx라고 하는 얘는 x-3과 x-5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오케이? 다시 이거는 방정식이고 이거는 방정식이고 이거는 항등식이야. 이 식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구나. 얘를 이 다항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구나. 이게 마지막 관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이 세 가지 관점만 일단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됐나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근의 의미는 뭐죠? 근의 의미.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가지고 있는 근의 의미, 방정식의 근의 의미는 너무 당연하게도 뭐야? 대입하면 뭐한다? 성립한다. 이게 방정식 공통으로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2차 방정식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세 가지는 정확하게 딱 그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얘랑 여기는 얘랑 얘는 모든 방정식 공통 이야기입니다. 다항 방정식 공통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이 관점 정도는 너희가 다음 시간까지 저런 거 있었어 라는 생각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관점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중딩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어요. 알겠죠? 고딩답게 2차 방정식을 바라볼 거고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까지만 하면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끝 다 됐습니다. 고생했어요.